절대적인 금액보다도 신장률이 정말 폭발적이구나. 천억 페스타 하면서 국내 셀러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집을 하고 거기다가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서비스 해주면서 스스로 제로에다가 광고비까지 안 받고 올려버리니까 폭발 시커머스의 한국 집중 공세가 뭐 조금 주춤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관을 통해 갖고 한국에 직구 상품이 들어오는데 지금 매달 분석한 어떤 사용자 수가 좀 정체했고요. 그다음에 객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커머스에 따라 쿠팡도 조금 긴장했을 거고 특히 지난 방송에 했던 네이버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았는데 실적은 다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견조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고, 네. 뭐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3월달 이후 오히려 2, 4분기 때부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 4분기, 3, 4분기 지금부터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언론에서 너무 뭐 태산 명동의 거일필이라고 태산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떠들썩했는데 뭐 쥐 한 마리 나온다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너무 그걸 요란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커머스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먹었던 부분도 일부 있었고, 네. 또 오히려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커 보이게 돼서 겁을 먹었던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뭐 약간 확대 해석된 부분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부분들, 그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4분기 때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수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용자 수만 나오면서 무슨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870만 명, 뭐 테무가 830만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또 이제 11번가가 770만 명 이렇게 줄어들면서 마치 이제 역전당하니까. 네, 국내 1위가 뭐 한 3천만 명을 갖다 쓰고 있는 뭐 쿠팡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등, 3등이 알리테무가 되고 뭐 4등부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는 걸로 그래서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수라는 거는 앱을 사용한 사용자 수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 아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조심스럽게 유통의 신에서도 저거는 사용자가 2등이라는 거지 매출은 아직 국내 기업의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 몇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추정할 때 어차피 수입되는 해외 직구 물량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합쳐도 1년에 뭐 한 1조 조금 넘어가는 단위이기 때문에 국내 229조 시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쿠팡의 전체 거래액이 50조고, 그 다음에 11번가가 거래액이 10조가 넘어가고 있고, 뭐 스타컴, 지마켓 합쳐가지고 20조가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1, 4분기 때 그 사용자뿐이 아니라 거래액이 추정된 실적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이거는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20대 이상의 그런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뭐 표본을 추출도 하고 그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YG앱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분석을 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러프하게는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로 본 게 1분기 때 가장 결제가 많이 나왔던 그 사이트가 쿠팡입니다. 쿠팡이 12조 7천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일견 전 타당하다고 보는 게 네. 네이버의 1, 4분기 거래액이 12조 2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쿠팡의 1, 4분기 발표했던 매출액이 9조 4천억이었거든요. 네. 쿠팡은 9조 4천억을 발표를 했지만 실제 쿠팡 사이트에서 거래된 거는 12조 7천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일견 합당하다고 보는 게 쿠팡이 발표했던 거는 거기에는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이츠라든지 뭐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 매출 다 포함해가지고 9조 4천억이 나온 건데 즉 직매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네. 직접 매출을 발생시킨 매출이나 서비스. 근데 쿠팡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상품의 매출 그걸 거래액이라 그러는데 그건 쿠팡이 직접적으로 매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출이 얼마인지 발표를 갖다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러프하게 본 걸로는 쿠팡의 매출이 9조, 직접 매출이 9조 4천억. 그리고 쿠팡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머지 거래하는 셀러들의 매출이 한 3조 3천억. 그래서 12조 7천억. 이 정도까지 추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등이 바로 지마켓. 지마켓이 이제 옥션 포함해가지고 3조 5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2등을 차지한 거고요. 3등이 이제 11번가입니다. 네. 11번가가 2조 600억. 그 정도가 나와서 이제 이 1, 4분기 때 3등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나오는데 티몬 매출이 꽤 높더라고요. 티몬이 1사분기 때 1조 8천억이 나왔고요. 위메프가 7,700억이 나왔습니다. 티몬 많이 올라왔네. 네, 티몬이 많이 의외로 선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빅5가 된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금액만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한 8천억대 정도, 그 다음에 테무 같은 경우에는 900억밖에는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 1사분기 내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 매출이 과연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까지도 요란하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매출까지 그렇게 볼 수 네. 있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다만 지금 놀라운 거는 알리익스프레스의 1분기 결제액이 8,196억인데 8,200억 정도 되죠. 테무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무가 1사분기 때 900억이 나왔는데 굉장히 너무 작은 거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900억이 수량이나 광고나 이거에 비해서 뭐 객단가도 그렇고 그렇죠. 가격도 있지만 너무 적네요. 그렇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1분기에 3천억이 나왔었거든요. 3,100억. 작년 1분기에 3,100억이고 금년 1분기에 8,200억. 거의 한 3배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절대적인 금액보다도 신장률이 정말 폭발적이구나. 정말 2.5배 이상 이렇게 신장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3, 4년 안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만 아직까지 8,200억이 나왔다. 전체 규모로 본다면은 국내 사이트보다는 분명히 작긴 작지만 이제는 분명히 중량감이 있습니다. 중량감이 있다는 거는 이제 8,200억 이 매출에는 단순하게 그 해외 직구 매출이 아니라 K베뉴 매출이 포함된 거고요. 그죠. K베뉴가 들어가면서 이제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해외 직구 매출 자체는 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쉽게 올라가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몇 조 단위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국내 통관되는 거 보면은 평택세관에서 1년에 4천만 건 들어왔거든요. 4천만 네. 건 들어오는 거를 불과 34명의 직원이 하루에 진짜 수천 건의 상품을 그거를 일일이 눈으로 보고 통관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그런 통관에 대한 공무원이라든지 시설을, 설비를 증원시키지 않으면은 확실히 뭐 너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대한통운이 거기다가 뭐 인원을 갖다 많이 늘리고 거기다가 통관 설비를 자동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한통운이라든지 한진에서 거기서 통관시켰던 상품들을 다시 평택세관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보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통관이 빨리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물리적으로라도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힘들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확대시키고 오고 있는 거, 특히 3월부터 뭐 했습니까? 천억 페스타 했었죠. 천억 페스타 하면서 국내 셀러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집을 하고 거기다가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서비스 해주면서 수수료 제로에다가 거기다가 광고비까지 안 받고 올려버리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에 수만 명의 우리 국내 셀러들이 이미 입점해 있고 한 10,000명 이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번 신청하고 나면은 2주 정도 걸릴 정도로 막 정치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개인 셀러드가 아니라 법인 셀러만 받는 걸로 바꿨어요. 워낙에 네.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 셀러들 이제 나중에 받고 이제 법인들 규모가 있고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네. 셀러들만 받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지난번 방송한 것처럼 뭐 유한킴벌리라든지 뭐 어떤 뭐 대상이나 오뚜기라든지 농심이나 글로벌 기업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인테리어라든지 장난감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상생활용품 다 판매되는, 네. 신선식품 다 판매되는 네. 이런 사이트로 바뀌어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올라가기도 했고 실제 매출도 제가 보기에는 이 8천억 이상의 매출에는 수천억 원은 바로 네. 국내에서 나온 매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객단가가 문제가 좀 테무가 있더라고요. 네. 1분기 때 결제 금액을 수정한 결과 이제 1분기 결제액이 가장 높았던 게 사실 쿠팡이 아니라 티몬이었어요. 의외로 티몬이 네. 한 사람이 결제했던 금액이 16만 7천 원, 결제 건당 금액을 티몬. 보면 16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앱 네. 이용자 수 1인당 결제한 거죠. 그러니까 네. 3개월간에 한 사람이 티몬 사이트에서 16만 원을 산 거고요. 쿠팡이 13만 원 9천 원을 산 거거든요. 한 사람이. 팀원이 1등했네요. 예, 티몬이 1등을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앱 사용자 수로 본다면은 뭐 워낙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3천만 명이라는 앱 사용자가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앱 사용자가 3천만인데 거기에 쿠팡이 이번에 발표했던 1사분기 발표를 보면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활성 고객 3천만 명은 앱을 사용한 거고요. 네. 실제로 구매한 고객, 한 번이라도 구매한 고객은 2,100만 명이거든요. 즉, 한 30%는 그냥 허수의 고객이죠. 그냥 와서 그렇죠. 아이쇼핑만 했던 고객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게 국내 사이트들은 그래도 접속을 하면은 그 중에서 적어도 한 2명 중에 1명은 구매를 하는 반면에 네. 이 결과로 본다 그러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10명이 들어갔을 때 1명도 안 사는 그 정도의 객차가 난다는 거죠. 사용자 수로 본다면은 2, 3등인데 매출로 본다면은 거의 뭐 이커머스 중에서 꼴등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추세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객단가도 차이가 나는 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33,000원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1사분기 때 33,000원을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위메프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나머지 이 쿠팡에 비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작다 그러는데 테무가 한 사람이 구매했던 금액이 4,400원이라는 거죠. 4,400원. 아, 그거밖에 안 돼요? 5,000원도 안 돼요. 즉 이거는 국내 사이트보다 작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내 이커머스도 야.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한 번 샀을 때 객단가가 적어도 한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최소 주문 금액으로 웬만큼 묶어 놓기 때문에 네. 테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워낙에 뭐 야. 100원만 사도 무료 배송 이런 네. 또 홍보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객단가 크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무료 배송이 워낙 많았어요. 프로모션을 갖다 했기 때문에 회원 가입했을 때 무슨 뭐 10만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2개를 사면은 2개를 공짜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주문하는 건수는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실제로는 무료 배송이 그냥 절반에 육박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 객단가 자체도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시험 삼아서 사보는 재미로 네. 사보는 몇천 원짜리들이 그게 주가 됐었기 때문에 테무가 상대적으로 8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지고도 그 객단가가 4,000원이라는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객단가가 나왔던 부분이 전체 결제액에서 900억밖에 나오지 않았다. 가장 컸던 거고요. 테무보다도 무려 10배 가까이 나왔던 게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알리익스프레스가 객단가가 33,000원이 나왔던 거는 한 번 산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즉 쿠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 2회 삽니다. 그러면은 분기로 따진다, 월로 따진다 그러면은 8회가 되고요. 분기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어도 한 30번 가까이 쿠팡에서 구매를 한다고 봐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회원 가입해서 그냥 보너스 포인트라든지 무료 가입 혜택이라든지 그거 하고 나면은 일회성 구입을 하고 나면 끝인데 그나마 알리익스프레스가 바로 K베뉴를 통해서 네. 재구매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도 있지만 K베뉴를 통해서 거기는 일상용품이기 때문에 화장지라든지 세제라든지 치약효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재구매가 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국내 이커머스랑 비슷하게 이제는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네. 재구매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고객들을 락인하는 단계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치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테무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걱정은 안 되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류센터가 과연 또 어떨까 그 그래요.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시점에서 알리가 뭐 매출 규모가 한 170조 원 이상 되는 회사고 뭐 여러분들 이익률도 한 23조 원 정도 나오고요.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은 홍콩하고 뉴욕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뭐 우리가 250조 원이니 한 두 개 합치면 한 뭐 500조 원 좀 넘고요. 그다음에 테무 뭐 회사가 핀더더죠. 뭐 여기도 매출 규모 한 46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11조 원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될 거는 알리는 한국을 집중 공략한다면서 K베뉴를 갖다 만들면서 지금 매출 확대로 가고 있는데 테무가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냥 많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쏟아붓는데 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매출 규모가 요거밖에 뭐 900억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튼 테무 쪽에서 고민 좀 되겠네요. 네, 이제 이대로 가야 되나 한국 시장 공략을. 맞습니다. 네. 마케팅 비용은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 다만 테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국 시장보다는 아직도 미국이나 지금은 미국에서 살짝 또 힘을 빼면서 유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또 워낙에 또 이 틱톡샵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네. 그쪽이 뭐 그렇죠. 탄압받고 있다 보니까 살짝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힘을 실어주진 않고 있다. 광고는 하고 있지만 네. 다만 근데 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한국 시장에다가 올인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조직도 그렇고 MD를 다 새롭게 뽑아가지고 상품을 그렇죠. 기획을 하고 네. 물류센터도 지금 설계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진짜 그래서-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더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무서운 거는 알리바바 같은 그룹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150조가 나왔어요. 네. 영업이익만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영업이익이 누적 영업이익이 150조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룹이 지금 쓸 수 있는 현금 가용액이 100조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뭐 이 테무도 마찬가지로 핀더더가 지금 작년에 12조 정도의 영업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테무는 진짜 이 돈을 음. 엄청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자금 총알이 많다라는 거고 반면에 네.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은 한결같이 적자고 흑자로 전환됐던 쿠팡마저도 작년에 6,100억 흑자가 났지만 누적으로는 6조의 영업 적자가 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하나같이 적자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할 만한 사실 체력이 높진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올해도 이런 식으로 실탄을 계속 쏟아붓는다면은 또 다른 또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24년도 1월달 객단가가 24,000원에서 2월달 2만원, 3월달이 36,800원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3월달부터 시행했던 바로 이 천억 페스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객단가가 거의 이렇게 2배 가까이 뛴 데는 국내에서 이런 국내 업체들이 직접 배송하면서 생필품을 계속 중복 그렇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네. 이게 조금 더 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중국의 시커머스 지금 실적 한번 하고 국내 실적, 분기 실적 한번 좀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